안녕하세요. 아이린님, 나의 아이린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했고요. 다행히 오늘 컨디션은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연애, 결혼, 인간관계 이런 거에 관한 책을 좀 많이 읽게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이하영님의 책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서울숲 그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 오케이. 늘 행복하세요라고 말하지만 늘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습니다. 사는 게 즐거워지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너무 허무한가요? 아니요, 허무하잖아요. 아주 읽은 부분이네요. 요즘에 조금 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책을 25분씩 끊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사는 게 즐거우면 기쁨도 즐겁고 슬픔도 즐겁습니다. 성공도 즐겁고 실패도 즐겁습니다. 즐거움도 즐겁고 두려움도 즐겁습니다. 힘이 생기는 거죠.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 나의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는 모두 삶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즐거우니 모든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워지기 위해서 살면 즐겁게 살지 못합니다. 즐거워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면 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면 된다. 즐거움이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조건은 그것을 충족했을 때만 즐겁게 됩니다. 즐거움은 조건이 아닙니다. 즐거움은 본질입니다. 즐거움이 본질이다. 즐거움이 삶의 기본값으로 세팅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드라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즐겨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좀 빨리 읽나요?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가? 인생을 즐기자 하면은 뭔가 영어 황홀영? 드라마에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홀로그램. 이 깨달음이 어렵고 미진적일 것 같다면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네 방식입니다. 그냥 오늘의 당연함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눈앞에 있는 그 세상에 감사해 보십시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귀에 들리는 바람에 감사해보라. 귀가 들리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 지금 주변을 둘러봅시다.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은 10년 전 꿈꿔왔던 것들입니다.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당신을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미래가 현실이 된 지금, 오늘의 당연함을 사랑하고 감사해 봅시다. 그러면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지금 여기에 감사하기. 그 감사함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될 때 삶은 즐거워지고 미래는 달라집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가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생생하게 느끼고 그 느낌을 기억할 때 미래는 이미 그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미래를 생생하게 느끼는 거, 이게 정말 진정한 실력이거든요. 저도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쉽진 않지만 하면 할수록 잘 되어 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짠. 그래서 삶은 즐거워지고 미래는 달라집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가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미래를 생생하게 느끼고 그 느낌을 기억할 때 미래는 이미 그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 됩니다. 하지만 어제와 다르게 살고 싶다면 당연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사는 게 즐거워지고 영화를 보듯 삶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램보기니를 타는 부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그 결핍감, 나의 두려움 그리고 결핍, 그것은 인간이 가진 근원적 감각입니다. 그쵸?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원소적 느낌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결핍감과 동반되어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한 50분짜리라면 한 30분 이후부터 목소리가 이제 아무래도 책에 몰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금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은 스스로가 지키는 마음이고 이거 어제 읽었는데요. 자, 당신은 언제 몰입을 하는가? 손이 눈보다 빠르구나. 노력이 결과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쵸? 즐겁지 않아서입니다. 즐거워야 몰입할 수 있습니다. 몰입을 해야 무의식이 변하고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되고 성장과 발전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자로 성장하는 근본 원리 3가지. 질문은 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이다. 질문은 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관찰하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 자신을 관찰하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당다시입니다. 그 당연한 것을 다시 보는 시선입니다. 질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제의 당연함보다 내일의 다름을 위해서입니다. 나 역시 어제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도 질문합니다. 어제보다 좀 더 흠모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질문한다. 이때마다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대중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항상 이 질문을 통해 다름을 추구해 왔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 그 시작은 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대중의 생각, 상식으로부터의 자유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합니다. 상식에 내 생각을 맞추는 순간 인생의 키는 그들에게 넘어간다. 상식에 내 삶을 맞추는 순간 나는 대중과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다른 일상을 사는가? 기록은 축적되고 그 과정에서 확장되며 지혜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기록은 성장의 원천입니다. 축적, 확장, 기억이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내듯 자신에게도 보내봅시다.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터뷰를 한번 봅시다. 부자의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왠지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일해주는 것 같았다. 나의 수호천사가 우주를 움직여 나를 구원하고 있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이 될 수 있어. 그 느낌, 그쵸? 잘 될 것 같은 느낌? 기록하고 명상하고 움직이십시오. 그래야 변합니다. 그래야 빨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중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대중과 다른 삶을 살고 있나요? 대중이 부자가 되는 세상은 없습니다. 바로 미소 근육입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아이는 얼굴 근육은
얼굴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턱선을 올려주고 앞볼 볼륨을 유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장기가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피부의 탄력을 개선하고 콜라겐을 증식해도 근육의 리프팅 능력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근육을 운동하고 있거든요. 특히 얼굴 근육.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얼굴형이 바뀌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볼에 지방을 이식하고 콜라겐이나 필러를 채워도 근손실이 일어나는 속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 근육이 노화 예방과 동안 유지에 가장 중요합니다. 얼굴의 근육이. 그쵸?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 미인입니다. 우리는 외모보다 인상을 기억합니다. 인상은 마음에 박힌 이미지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의 기억이 인상입니다. 그래서 인상 좋은 사람이 외모 좋은 사람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좀 외모가 예쁘다기보다는 인상이 좋은 사람, 그 전체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분위기, 그 사람의 분위기, 그죠? 어제 한 소개팅에서 그 사람의 눈, 코, 입은 희미해지지만 그녀의 미소는 며칠이 지나도 떠오릅니다. 외모는 해석될 것이지만 인상은 각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상이 좋아야 합니다. 그 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표정입니다. 표정이 인상을 결정합니다. 그 표정은 얼굴 근육이 만듭니다. 그래서 얼굴 근육을 표정 근육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서 얼굴 인상과 관련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미소 근육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 쓰는 그 근육입니다. 아이는 이 미소 근육이 발달하면 웃는 인상이 생기고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이제부터 달라져 봅시다. 표정을 밝게 하고 인상을 좋게 하면 외모도 개선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도 달라집니다. 표정과 감정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우면 웃지만 웃으면 즐거워집니다. 슬프면 울지만 웃는 연기 속에서 슬픈 마음이 든다. 맞아요. 이 표정과 내 감정은 연결되어 있다. 표정이 밝아지면 감정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감정이 주변으로 퍼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좋은 인상으로 기억하고 나에게 호감을 표시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이는입니다. 친구는 자신보다 더 잘된 친구에게 관심을 가진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무지입니다.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맞아요. 그냥 미래를 생각하면 왠지 좀 불안하고 두려워. 왜냐면 알 수가 없잖아요.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 모름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과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 일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과거 선택이 후회가 될지라도 두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건 어제 선택으로 인한 내일의 불안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알 수 없는 그 내일의 두려움은 인간이 지닌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의식은 인식하는 것이고 인식은 무엇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인식하는 것이고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 내가 인식한다. 인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합니다. 초인길이 불안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이 두려운 이유입니다. 우리의 원초적 본능이 알미기 때문이다. 인간 기본의 본성, 알미다. 매사에 감사하고 주변에 친절하게 대하며 자신만의 배품을 실천합시다. 지금의 느낌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미래의 모습을 맞이하십시오. 지금의 느낌을 변화시켜라.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미래의 모습을 맞이하십시오. 잠시만요. 왜냐면 뭔가 네. 그래서 내면의 온도를 높여라. 매사에 감사하고 주변에 친절하게 대하며 자신만의 배품을 실천합시다. 지금의 느낌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미래의 모습을 맞이하십시오. 지금의 느낌, 결국은 이게 감정 관리인데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느낌과 감정이 인생의 방향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고 그 감정이 좋아지려면 일단 컨디션이 좋아야 된다는 거, 체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 그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미소입니다. 거울을 자주 보고 자신의 미소를 확인합시다. 거울을 자주 보고 자신의 미소를 확인합시다. 그 미소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긍정의 느낌을 끌어내십시오. 미소와 동반된 그 즐거운 감정 속에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긍정의 느낌. 그 즐거움 속에서 하루를 보낼 때 삶은 꽤 훌륭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즐거운 노력이 지금 이 회사를 잘 다니게 했구나. 결과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고 즐거운 과정은 반드시 즐거운 결과와 연결됩니다. 그러면 제가 독서하는 것이 즐겁고 이 즐거운 과정, 그 결과는 과정에서 오는 것인데 이 즐거운 과정이 반드시 즐거운 결과로 나올 것이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인생의 점들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예감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나와 남의 관계는 사실 나와 나의 관계가 표현된 것입니다. 나와 나의 관계다. 내 안에 상처받은 뿌리, 감정이 글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다. 글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다. 세상은 나의 내면이 투영된 것이고 그는 내 안에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내 안에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진짜요? 나의 내면이 그라고요? 나의 내면의 세계가 그 사람이라고요? 그럴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상대를 거울 삼아 나의 뿌리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진짜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가? 인간관계는 타인이 아닌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부터는 한번 훈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하연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와 대화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대화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특히 싫어하는 것이 딱 걸려질 때 그 싫어하는 것이 나의 모습인가? 찾아보는 거? 그럴까요?
그래서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서 여러 번 말했듯 생각은 무의식에 올라온 것입니다. 맞아. 생각은 내 자유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에 있는 그 생각 씨앗이 발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생각을 라디오처럼 그냥 수신할 뿐입니다. 끊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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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내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끊어내기. 사실 생각을 안 하면 가장 좋은데, 그래도 지금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생각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생각이 날 때마다 끊어내기. 쓸데없는 생각, 아이님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하고 끊어내기. 말로 해서. 그래서 그 수신된 생각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은 지극히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응하는 존재이지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어떤 것에서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박혀있는 그 해결되지 못한 사춘기 소녀가 타인을 거울 삼아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면을 투사 중입니다. 나의 내면을 투사 중이다. 무의식적 반응일 뿐이다. 참. 읽을 때마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오늘 그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그가 하는 말, 내가 자꾸 신경이 거슬린다. 그것은 나의 내면이 투사된 것이다.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거슬리는 것인데 결국은 그게 나의 모습이다. 이런 걸까요? 나와 남의 관계는 사실 나와 나의 관계가 표현된 것입니다. 나와 나의 관계가. 내 안에 상처받은 그 뿌리 감정이 그를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내면이 투영된 것이고 이 세상은 나의 내면이 투영된 것이고 그는 내 안에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런가요?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데 내가 그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거울 삼아 나의 뿌리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여러 번 말했듯 생각은 무의식에 올라온 것입니다. 생각은 내 자유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에 있는 그 생각 씨앗이 발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생각을 라디오처럼 그냥 수신할 뿐입니다. 그 수신된 생각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이라는 거죠. 무의식적인 그 반응일 뿐이다. 맞아요. 우리는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응하는 존재이지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내 안에 박혀있는 그 해결되지 못한 사춘기 소녀가 타인의 거울 삼아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과 행동을 통해 내면을 조사 중이다. 무의식. 자, 그래서 이 훈련이 어려운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를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쵸? 되돌아보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관계는 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부정적으로 각인된 그의 모습은 어떤 말도 곱게 들리지 않게 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상대는 두려움의 대상이자 분노와 복수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미약한 아이일 뿐입니다. 본능적으로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대해 어려움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경험하고 있다. 아휴. 참. 처음 읽은 부분도 아닌데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또 감정이 또 새로운 가르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야영님의 책을 읽었고요. 아이고야, 이렇게 근데 또 안 좋은가? 아닌가요? 그래. 누워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와우. 이게 좀 편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일단 새 책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 책은 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연애, 사랑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읽은 부분이 건강한 연애를 위한 조건. 오케이. 그래서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일종의 규칙입니다. 나의 주관이 있는가? 주관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제 감정과 제 의견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정한 그 규칙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을 때 좋은 인연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연애할 때 상대가 이것만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든지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제는 딱 보면은 그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너무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웨이트 운동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천천히 하고 말그릇이 좋은 사람, 진중한 사람, 무거운 사람, 점잖은 사람, 절제력이 있는 사람, 진심과 진정성을 가진 사람, 다정한 사람도. 근데 되게 신기한 거 뭐냐면 이 전체를 하나만 보면 이 전체를 가진 사람, 그리고 이 전체를 가지지 않은 사람 크게 그냥 딱 나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 상대가 이것만 지켜줬으면 좋겠다. 딱 그 안 좋은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저는 관계는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은. 그래서 최소한의 그 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것부터 알아가는 그 탐구에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호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내 가치관에서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야 그 연애의 규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쵸? 맞아요. 아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기 주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그쵸? 무조건 자신만의 기준을 고집하며 상대를 그 틀에 끼워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서로 맞춰가고 상대에 의해서 변화하기도 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것부터 알아가는 그 탐구에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호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는지, 내 가치관에서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연애 규칙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가야 되는 거. 나 자신과 항상 대화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불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맞아요. 내가 사실 연애를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 스스로가 안정적인 것, 외로운 감정이랑 불안한 감정, 이런 감정이 들지 않고 안정적일 때 진짜 행복하고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트라우마도 있었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내면의 어두운 부분, 그림자도 있었고, 불안이라는 감정도 있었고, 예민함이라는 감정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수련하는 시간을 좀 오랫동안 가졌던 것 같아요. 연애를 쉬면서 사랑을 이렇게 조금 보류하면서 그 과정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느끼는 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좀 안정되고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과거의 트라우마와 불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구누구 씨는 왜 연애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과거 연애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나쁜 기억 때문이라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트라우마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온전히 내 스스로가 극복했을 때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바람, 한승, 거짓말 등등 이렇게 많아요. 이 남자도 지금은 나에게 잘해주면 언젠가 떠나겠지? 왜 휴대폰을 들고 나가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정적일 때 이런 감정들, 이런 생각들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나 만나서 이런 감정을 잘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을. 나와 맞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나와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선택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람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엄청 많아요. 이런 거 좀 기분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읽지 않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가 잘해주고 사랑해주는 순간순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없는 불완전한 연애를 하게 될 뿐이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쏟아붓고 잘해줬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상대가 이별하면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다고 해요. 오케이, 잘해주면 떠나간다가 아니라 잘해주면 떠나가는 사람을 선택한 게 문제예요. 사실 이렇게 계속 잘해주고 내가 어떠한 호의를 베푸고 사랑을 표현할 때 그걸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는 당연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 혹은 함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의 문제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나는 누군가 그 상대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표현해주는 그 사랑 그리고 나를 아껴주는 모습 그리고 챙겨주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익숙하지는 않은지 당연시 여기지는 않은지 항상 감사의 마음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지 이런 저 자신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는 그걸 익숙하고 당연시 여겼던 저의 모습을 한 번도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계속 성찰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의 표현과 그 다음에 아끼는 마음 이런 것들에 그때그때마다 감사하다고 표현해주고 행복하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건 당연시 여기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제 스스로에게 항상 인지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연애를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으면 건강한 연애를 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고 사랑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순간 상대방은 그런 상처까지 감당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스스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더 많은 연애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바꿔야 한다. 저는 더 많은 연애와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연애를 잠깐 쉬고 내 스스로를 좀 단단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이 과정을 한 후에 안정적일 때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르고 그때의 사랑이 지금의 사랑이 아님을 깨우쳐야 합니다. 상처 입은 많은 사람을 봐왔고 상담을 해왔지만 백날 말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바뀌어야 하고 본인의 경험으로 그 트라우마를 직접 깨뜨려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주변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변변치 않고 형편없었다면, 지향하고 바라는 그 연애와는 거리가 먼 시시한 연애만 해왔다면,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혹시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울리는 친구들, 자주 가는 공간, 이성을 대하는 태도, 내 모습, 내 말투, 내 주변 환경을 냉정하고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 그치? 항상 먼저 장소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무작위로 섞여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서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갑니다. 맞아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끼리, 뭔가 사건, 사고, 데이트, 폭력, 성범죄, 오케이? 안 읽도록 할게요. 여러가지 쭉쭉쭉쭉 제 입과 제 눈에 담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밝은 사람들끼리는 밝은 사람끼리, 어둠의 사람끼리는 어둠의 사람끼리, 이것이 공명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밝은 주파수, 진동,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공명하면서 싱크로니시티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내 인생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는 내가 속한 주변 환경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내가 속한 주변 환경. 그래서 치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집, 운동, 청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고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소 변경하기. 요즘에 제가 이번 달에 또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아직도 잘 못하고 있거든요. 한번 진짜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5번째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건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을 바꾸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나의 트라우마, 내 그 심적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주관을 가지는 거, 모두 자기 관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 자기 관리란 포괄적인 의미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건강, 체력, 이미지 따위를 가꾸고 살피는 일을 말합니다. 친구든 직장 동료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나와 가장 가까이에 밀착해 있는 그 연인이 자기 관리를 잘한다면 서로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연애를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자기 관리라는 그 개념 안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되겠지만 연애에 있어서 많은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적인 측면을 우선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외모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성격이나 능력과 같은 그 내면적인 부분이 좋은 사람이어도 외모 관리가 안 된 사람을 선뜻 남에게 소개해 주기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소개라는 제한 대상에서 일단 외모가 상대의 마음에 들어야 할 테니까요.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수월하게 연애를 시작하려면 어느 정도 대중의 보편적인 취향의 범위를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외모에서 거부감이 들지 않아야 그 사람의 내면과 매력을 알아갈 기회가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자기 관리가 되어 있어야 소개팅을 받든 주변의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된 상태일 때 본인도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관리라는 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 누구든지 노력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관리가 안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성급하게 오늘부터 시작하려 하지 말고 본인의 모습을 하나씩 바꾸어 봅시다. 모든 준비는 된 것 같아요. 그쵸? 자기관리를 너무 잘해. 거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아닌가요? 그래서 아름다운 시절에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것을 꿈꾼다면 당연히 그런 상태의 나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시절에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것을 꿈꾼다면 당연히 그런 상태의 나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자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상태의 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나의 최대치를 끌어내 봅시다. 네, 자기관리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들이 반하는 매력 있는 여자. 사실 잠깐만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 아주 사소한 꿀팁 한번 볼까요? 소개팅을 앞두고 있거나 썸이 생겼다면 혹은 썸을 만들고 싶거나 소개라도 받고 싶다면 카카오톡 프로필을 밝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거나 남이 바꿔라, 바꾸지 말아라 첨언할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애를 하고 싶다는 조건이 있다면 카톡 프로필을 밝게 바꾸는 것이 당연코 유리하다. 우울한 이미지, 지나치게 골몰하는 감성의 글귀, 한쪽으로 표현된 성향을 암시하는 이미지 등의 카톡 프로필로는 상대에게 신나고 즐겁고 밝은 이미지를 주기 어렵습니다. 카톡 프로필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줄 수 있는 활짝 웃는 사진이나 활동적인 사진인 것이 좋습니다. 카톡 프로필 하나로도 그쵸? 이미지를 억지로 밝게 바꾸고 싶지 않다면 차라리 프로필을 아무것도 해놓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은 불특정 다수가 보는 자신을 대표하는 이미지인 만큼 특히나 연애를 앞둔 사람이라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사소하지만 기본입니다. 카톡 프로필은 우울하게 해놓지 말고 밝게 바꾸어 상대에게 첫 이미지를 밝게, 최소한 무난하게 심어놓도록 합시다. 바꿔야겠어요. 전 아무것도 없거든요. 카톡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소모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케이. 제가 좋아하는 마이 멜로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반하는 매력 있는 여자. 대강 알 것 같은데요? 여우. 그 다음에 애교 있고 센스 있는 여자. 제가 이건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킴에서. 쟤는 여우야. 여자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우 같은 여자를 남자들이 더 좋아한다. 둘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남자가 말하는 여우, 여자가 말하는 여우. 남자가 말하는 여우는 여우 같은 여자고, 여자가 말하는 여우는 여우짓을 하는 여자다. 나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알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릅니다.
여우녀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보통 이런 것입니다. 못됐다, 이기적이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남자를 갖고 논다. 하지만 오해이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여우 같은 여자는 당당하게 관계를 주도하는 자존감이 높은 여자? 여자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면 심리가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자들이 좋다고 하는 그 소위 나쁜 남자가 실제 범죄자는 아닌 것처럼 여우녀의 반대 개념으로 착한 여자, 착해 빠져서 질린다. 쭉쭉쭉쭉 스킴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그러하니 연인 관계도 당연히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소 같은 관계에서 여우 같은 여자는 자신의 매력과 높은 자존감으로 관계를 이끌어가고, 착해 빠진 여자는 상대에게 끌려다닌다. 맞아. 이런 표현을 왜 하는 거죠? 착해 빠진 여자? 당신에게 부족한 사람? 전 여친은 어땠어? 나보다 예뻤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부족한 사람, 전 여친? 알고 싶지가 않아요. 궁금하긴 하지만 알아봤자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말하려고 해도 그걸 막아버려요. 저는 왜 연락 안 했어? 과분해. 왜 이러지? 하루 종일 일거수일투족 알고 싶어 한다. 오케이. 항상 대기 상태, 취미 활동도 없고 자기 개발도 안 하고, 궁금해할 틈을 주지 않는다. 심리 상태를 다 알려주고 마음을 다 보여주고, 의존 집착. 아이고, 다 나왔어요. 아무리 외모가 되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 매력 없고 질리게 된다. 그쵸? 이런 남자, 저는 아예, 왜냐면 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남자, 좀 바쁜 남자가 좋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바쁘기 때문에 상대도 좀 바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우 같은 여자는 반대로 상대를 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조금씩 오픈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매력이 있어. 좋으면 만나자, 싫으면 말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상대를 대합니다. 너무 좋아요. 연애를 시작해도 A는 A이고 너무 좋은데요? 즉 수많은 인간관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각별하고 특별한 관계인 건 많지만 직장 동료, 동창, 동호회 친구와 같은 인간관계 한 종류로 연애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 집착하지 말아야 돼. 거기에 자꾸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로 하루를 꽉꽉 채우고 있으면 사실 그 사람에게 쓰는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상대는 궁금해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자는 남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궁금증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고 자존감 높은 여자가 나에게 헌신적이면 어떨까? 남자들은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그 여자에게 빠지게 됩니다. 여우 같은 여자는 남자의 애정에 함몰되거나 관계를 확정짓지 않으며 감정을 모두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자를 만나면 즐겁게 웃고 너무 좋네요. 그쵸? 친절하게 대하고 티키타카도 재밌게 합니다. 만났을 때는 그 간극이 남자를 더 안달나게 한다. 좋아요. 만났을 때 표정, 말투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연락은 잘 안 되지? 왜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지? 남자는 그 여자에게 미칠 듯한 매력을 느끼며 도리어 그 여자가 궁금해진다. 그냥 사실 여러 가지 밀당, 생각, 이거 집착하지 말아야 돼. 카톡을 했을 때 늦게 해야 돼. 이런 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 루틴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우 같은 여자들은 자기 관리도 절제합니다. 억지로 한다기보다 습관으로 몸에 배어 있습니다. 루틴이 있는가? 외모가 특출하게 예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기 많고 매력적인 여자들이 백이면 다 예쁜지 다 살펴보십시오. 특출한 외모를 가졌음에도 맞아요. 그다지 눈에 띄는 외모가 아니어도 사랑받으면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꾼다. 외모에만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매력적인 사람은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빛이 난다. 읽는 것만으로도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매일의 정말 자기관리, 수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착에 빠진 여자가 여우가 된 여자가 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삶을 사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얘기했잖아요.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을 잘 사는 거야. 너무 욕심 부리지도 많고 너무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살지도 많고 내 삶을 즐기면서 사는 거.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서 주변 친구들 지금까지 끊지 말고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연애를 하더라도 여전히 친구 만나고 취미활동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인을 만났을 때는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요.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 비전도 공유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삶을 존중한 채 관계를 이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삶을 사는 것이고 연인을 만날 때는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요.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 비전도 공유하면서 충분히 사랑, 충분한 대화, 서로의 비전도 공유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삶을 존중한 채 관계를 이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독서노트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가 도착했기 때문에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 아이린님 오늘도 독서한다고 수고했어요.